안녕하세요. 한국선문TV 시청자 여러분, 진행자 이지영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이 따뜻해 보여서 창문을 열면 아직 찬바람이 쌩쌩 부는, 아직 봄은 어림도 없다 싶은 2월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한국선문 살펴보실까요? 먼저 권두시로 2월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광규님의 2월 로망스를 임주연님의 낭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월 로망스 공광규. 광화문 뒷골목 나뭇가지에는 마른 잎 한 장 없고 가로수 아래 모여 뒹구는 낙엽 몇 장. 음반 가게 앞 로망스가 팔짱을 낀다. 내 얼굴만큼이나 낡은 간판, 통유리 안에 장식한 악기와 악보들, 하프 연주자의 가슴을 덮은 흐트러진 머리카락 포스터. 가던 발길 멈추고 옛날을, 옛사랑을 울고 가라고 한다. 이 옛날의 뒷골목에 춤추고 노래하던 카페들, 술집 탁자 위에 얼굴을 파묻고 돌아올 수 없는 옛날, 돌아올 수 없는 네 앞에서 옛날을 울고 가라고 한다. 펑펑 첫눈처럼, 펑펑 첫사랑처럼, 펑펑 한방눈처럼. 행복 반 슬픔 반인 이 겨울을, 2월을, 다가올 혼자의 봄을 울고 가라고 한다. 모두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셨는지요? 명절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 변화가 확 앞당겨진 듯 합니다. 이번 설날에도 적잖이 느끼셨을 텐데요. 그래서 2월호 특집은 달라지는 재래 문화로 꾸며보았습니다. 명절에 대한 글 7편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클릭 이 사람 화제 작가 코너에서는 김규문 귀명창님과 시 쓰는 통섭의 법학자 최종고님에 대한 인터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손원교의 문학 스케치에서는 현실이라는 서브텍스트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럼 에세이도 한 편 감상해 보실까요? 이번 호에서는 심희경님의 산에서 만난 여인이라는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심희경 작가님의 낭독으로 들어보시면서 2월호의 문을 닫겠습니다. 저는 3월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에서 만난 여인, 심희경. 백년산 나무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비온 뒤에 산은 축축하고도 신선했다. 나무 데크 위에 떨어진 아카시아 꽃잎이 푹신하게 발에 밟혔다. 산 입구에서부터 정자가 있는 정상 가까이까지 가파른 오르막 계단이 길게 이어졌다. 숨이 차서 마스크를 내리고 오르는데 한 여자가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마스크를 올렸고 그쪽도 나를 보자 내렸단 마스크를 제대로 썼다. 예의 바른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를 스쳐가던 여자는 힘드시죠 하며 말을 걸었다. 남 모르는 사람의 인사치레가 생경했지만 산행하는 이들의 예의인가 싶어 한편 고맙게도 느껴졌다. 그러네요 하고는 잠시 숨을 고르며 걸음을 멈추었다. 나보다 몇 걸음 아래까지 내려간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며 산에 혼자 다니세요 하고 물었다.
내가 혼자 다닌다고 하자 그녀는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앞으로 함께 다니자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낯선 여인은 나의 핸드폰 번호를 물었고 나는 잠시 주저했지만 여인의 인상이 나쁘지 않아 번호를 알려주었다. 동네 뒷산이어도 북한산과 생태다리로 연결된 제법 숲이 깊은 산이다. 홀로 산길을 걸을 때는 조금 무섭기도 해서 산행을 같이 할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동네로 이사 오자마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게 되어 사람을 만나고 친해질 시간이 없었으므로 이 여인의 제안이 좀 반갑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보험을 들라고 한다거나 다단계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긴 했다. 그날 이후로 함께 산행을 하면서 뭔가를 팔려고 하는 낌새가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리라 작정했지만 서너 달을 같이 다니면서 내가 의심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부터 인적이 드문 산속의 오솔길들도 속속들이 걷게 되었다. 사람이 제법 많이 다니는 길로만 다니던 나는 짙은 그늘로 덮인 어두운 숲에 매혹되었다. 아카시아 숲이었다가 소나무 숲이었다가 벚나무, 도토리나무, 밤나무와 갖은 잡목 덤불로 이어진 산속에서 그녀는 간간히 나물도 캐고 산딸기를 따먹기도 했다. 산까치와 산비둘기, 까마귀 등 쉽게 보는 새들 외에도 우아하게 꽁지깃을 내리고 천천히 거동하는 야생꽁을 보기도 했다. 딱따구리의 요란한 소리를 들으며 숲을 헤치고 나오면 넓은 치마바위가 나타나고 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살았던 동네가 훤하게 내려다 보였다. 산까치가 요란하게 지저귀는 날은 내가 오래전 유행가를 산속에서 노래하기도 했다. 산까치야 산까치야 어디서 날아오니 내가 울면 우리님이 오신다는데. 그녀는 나보다 몇 살 어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산친구가 되었다. 전라도 보성 산골에서 태어나 결혼 이후까지도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다가 몇 년 전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다. 산 바로 밑에 낡은 연립주택에 살고 있으며 남편은 하루 종일 기계 앞에서 일한다고 한 것으로 봐 어렵게 사는 것 같았다. 퉁퉁하게 부푼 볼과 손은 산골 순이같이 착하고 순해 보였다. 어느 날 나의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잠깐 했더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다시 태어난다면 많이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가 고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다는 것을 눈치챘다. 말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체로 그녀가 앞장서 걸었지만 내가 앞서 걷던 날 갈림길에서 리더가 앞장서요 하고 말했더니 리더가 뭐예요 하고 묻는다. 문자가 올 때 맞춤법이 많이 틀린 걸 보고 빨리 보내느라 실수한 것이라 여겼었는데 아무래도 그건 짧은 배움 탓인 듯 했다. 중학교도 다니지 못한 걸까? 이후로 나는 대화 중에 별것도 아닌 외국어나 외래어 단어도 전혀 쓰지 않고 말하느라 신경이 쓰였다. 그녀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와 보고 싶은 것 같았다. 새로 지은 대단지의 고층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높기도 하네 하며 선망의 눈길을 보냈지만 집에 들어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내가 코로나 백신을 맞은 다음 날 문병하러 왔다며 우리 동 앞에서 전화를 했을 때에도 그녀를 집에 들이지 않았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어느 정도 거리는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 행동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야기를 가끔 하곤 했다. 개신교의 어느 교파인가 했는데 좀 수상한 낌새가 있었다. 숲속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날 유난히 내게 희경 언니 예쁜 언니 하며 살갑게 굴더니 배낭에서 성경을 꺼냈다.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를 설명하며 여기만이 구원이 있다고 했다. 이 교회를 다녀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더니 내가 믿는 천주교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자 성경의 어느 구절들을 펼쳐 보이며 자기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믿으며 살고 있고 그들만이 참 종교라고 우겨댔다. 어느새 산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나는 그녀가 알아듣거나 말거나 제법 유식한 말들을 쏟아냈다. 성경은, 특히 구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의 설화가 조금씩 변형되어 인용된 부분도 있고 수많은 상징과 문학적인 은유가 가득하다.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아야지 그렇게 단어 하나에 매달려 문자주기에 빠져서 전체 파악을 놓치면 안 된다는 등등의 말을 했다. 그녀는 내가 만만치 않게 대응하자 더욱더 목청을 높였다. 현세에서는 희망을 갖지 못한 여인은 사이비가 말하는 천국에 희망을 둔 것 같았다. 전도를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배웠을 것이다. 하산길에 우리는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좁은 산길에서 마주오는 어떤 여인이 개 2마리를 데리고 우리 옆을 지나갈 때 그녀는 개 입마개를 하고 다니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고 개주인도 대받아쳤다. 난데없이 좁은 산길에 큰 소리가 났다. 그날 이후로 몇 번의 문자와 전화가 왔다. 사이비 종교를 팔려고 했던 여인은 놓친 고기가 아까웠나 보다.